오늘 마켓세븐은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세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역시 믿을 건 반도체뿐인 건지 저희가 오늘 이걸 주제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국내 증시 상승에 상당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정교장에서 결국에는 10% 넘게 올라서 끝이 났고 지금 메모리 업체의 반도체 수요 둔화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믿고 우리가 지금 메모리 업체 주들을 비중 확대해야 하는 구간인 건지 업황 분위기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은 내년 2분기를 디램 가격 바닥으로 해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전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디램 가격 하락폭을 한 10% 정도 하락폭으로 보고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하락폭 시장 컨센서스를 가이던스를 한 10% 이하, 그러니까 한 자릿수 하락폭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면서 재택근무가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재택용 PC 수요도 최근에 감소했다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지금 시장이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겨울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에 이제 많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교장에서 10% 올랐는데 삼성전자도 10% 올라주면 참 좋으련만 뭐 오늘 이런 얘기를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종목이니까 하나하나씩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10%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지금 반도체도 좋고 모바일도 좋고 뭐 추가적으로 삼성 파운드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증권사들의 실적과 목표 주가 상향 믿고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 9만 원 중반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뭐 정고점 수준인 거죠. 이걸 뚫고 갈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 건데 뭐 단기적으로는 좀 현재 주가에서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정고점까지 뚫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도 우려했던 거 대비해서 다운 사이클이 심화되지 않을 거다. 뭐 모바일도 부품 쇼티지로 인한 생산 차질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고 있다라는 거지 업황의 사이클이 뭐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금 그게 투자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삼성전자의 적정한 주가 수준이 얼마 정도로? 정확한 보세요? 가격은 좀 어렵겠지만 한 8만 원 중반 수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만 원 중반 수준이 적당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군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좀 분위기가 어때요? 역시나 내년 영업이익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가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던데. 예,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퓨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뭐 아까 삼성전자 언급했던 거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내년 말에 DDR5 비중이 한 10%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DDR5 같은 경우가 DDR4 대비해서 판가가 40%에서 50%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 올라가는 속도를 시장이 확인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좀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했던데 내년에 장비 증설도 좀 확대하고 공격적인 뭐 증설 투자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던데 맞나요?
네. 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공격적으로는 보는 상황, 그러니까 공급이 현재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지금 설비 투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삼성은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차별점을 가지고 보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지금 투자 포인트는 사실 네. 메모리 반도체 네. 다운 사이클이 완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좀 더 주가 탄력성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 부분 업황이 반영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서 확대되는 부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시장은 아마 검증을 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잘 되고 있다면은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국면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업황 분위기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개의 종목을 먼저 살펴보기는 했지만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았고 어제 주가 흐름이 또 좋았어요. 이쪽이. 예. 솔직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더 강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 반도체 주들의 특징은 좀 전반적으로 어때요? 전일 외국인이랑 기관 순매수가 많았던 종목이 동진세미캠, 네. 유진테크, 뭐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고 시가총액이 한 1조 부근 또는 그 이상 되는 좀 탄탄한 기업 위주였고요. 좀 시계열을 좀 확장을 시켜보면은 12월 초부터는 외국인들이 뭐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PSK, GST 등 반도체 장비주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는 지금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드리스 같은 캐펙스 투자를 적극적으로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서 글로벌 장비주들을 매수하면서 같이 한국 장비주들을 같이 매수했던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그리고 파운드리 선단 공정 등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설비 투자와 이제 사업의 방향성이 뚜렷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그 밑에 단의 소부장 관련주들이 또 힘을 받는 케이스이기도 해요.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소부장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업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종목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소부장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여러 번 주제로 잡아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반도체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또 전공정, 후공정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엄청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업황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생각보다 괜찮다, 뭐 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좀 선별하는 게 좋을지 팁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차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는 탑픽 종목을 고르면 좋을까요? 예, 네. 제가 탑픽 종목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형주에서는 당연히 뭐 SK 하이닉스가 좀 편한 국면인 것 같고 중소형주에서는 최근에 뭐 주성엔지니어링 주가 상승이 좀 컸는데 네. 주가 반응이 없었던 종목 중에서는 장비주 중에서 인텍플러스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외관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장비주들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전방 산업이 지금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냐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이외의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있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전방 업체가 글로벌 기판 제조사들, 글로벌 OSAT 업체들인데 지금 캐펙스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텍플러스 수주 잔고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성장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 검사 장비 수요가 지금 크게 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인텍플러스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수주 잔고가 약 500억 수준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갱신했는데요.
4분기에도 한 200억에서 300억 수준의 뭐 수주 잔고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DD 타임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FCBGA 쪽으로 모멘텀이 또 상당히 있나 봐요. 예. 네. 지금 뭐 인텔 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인텔이 사파이어 프로젝트 CPU 칩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쪽에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FCBGA 뭐 관련주하면 뭐 대덕전자도 있고 뭐 몇 개 종목이 있는데 기판 업체들도 있고요. 네, 그쪽과 좀 결이 같아요. 근데 그쪽 FCBGA는 이미 간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왜 아직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네. 뭐 후공정이니까는 사람들이 전공정이나 뭐 기판, 뭐 소재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을 좀 할인해주는 영향이 있는데 시장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인텍플러스 얼마 정도를 좀 적정한 주가 가치로 보세요, 차장님은? 네. 가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기판 업체들도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예. 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해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또 보시는 건지.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을 또 토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이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많이 어색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열심히 생방송 첫 출연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주시려고 노력한 차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화문 금융센터 손지용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